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강릉과 평창에서 개최되던 국제영화제가 잇따라 폐지됐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치른 지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담 그리고 낮은 호응도 등을 폐지 이유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국제영화제와 같은 문화 행사의 가치를 수익성이나 경제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국제영화제 폐지 논란에 대한 논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지자체에서 기획하는 각종 문화 행사의 존폐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배장수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장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집행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영화감독 이마리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만들고 있는 이마리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복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국제영화제 폐지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행사 폐지를 둘러싼 논란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영화제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국제영화제가 지역에서 개최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어보고 기획하는 목적 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배 부위원장님께서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이 지역에서 하는 국제영화제, 이 지역은 흔히 저희가 서울과 지방할 때의 그 지방과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예. 전 세계 모든 국제영화제들이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지향성, 정체성 등이 반영된 상영 프로그램, 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관객의 영화 향유권을 증대하고 예. 영화 다양성 확대에도 기여하고 예. 이를 통해서 문화 영상 수준을 발전시키고 저변을 확대하고 그래서 이 문화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대부분의 국제영화제 정관이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와 함께 지역 기반의 관광, 네. 문화사업 등 시설과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지역 기반 국제영화제들이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부집행위원장을 계시니까 네. 부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효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저희는 좀 약하다고 스스로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올해로 26회를 치렀고요. 네네. 26회를 치르는 과정에 영화제에 들어간 예산 대비 예. 유무영의 가치를 거둔 거는 몇 배에 달합니다. 예.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효과는 그다지 이렇게 확 드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브랜드 가치,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예. 등을 놓고 볼 때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예. 강릉국제영화제 폐지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릉국제영화제는 제가 3회를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예, 그 부분은 네,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좀 네. 진행하시고요. 자, 네. 지역에서 국제영화제를 기획하는 목적, 물론 강릉국제영화제도 기획 단계에서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국제영화제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두 분 중에 그 목적 기억나시거나 아시고 계신 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 분 중에? 예. 어떤 분? 제 식으로 예. 해석을 좀 해보면 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특히나 동계올림픽을 이쪽에서 경기를 치렀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거를 계승하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강릉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영화제를 유치하고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아까 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시 이미지 제고
뭐 이런 거를 역시 강릉에서도 목적으로 가지고 기획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질문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뭐 따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강릉하고 평창하고 너무 가까워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두 개의 국제영화제를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뭐 성급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출범 당시로 좀 돌아가서 이 강릉 국제영화제와 평창 국제영화제가 왜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동시에 생겼을까? 이거에 대한 뭐 조율이나 아니면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보다 완성된 하나로 갈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평창은 6월 중순이고요. 예, 예. 강릉은 11월 초. 예. 그래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고요. 6월하고 저는요. 11월,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12달 중에서 6개월 차이가 나는 게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예. 그다음 평창 평화영화제는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모토로 삼고 있고요. 강릉은 문학을 모토로 삼고 있고 영화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게 그 지역의 정체성하고 연결돼 가지고 다릅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함께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각자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끔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게 미약하다 그러셨는데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놓고 1년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깥에서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굉장히 섭섭한 지적이에요. 아니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일단은 우리 배 부위원장님께서는 지리적 근접성 이거 가지고 이게 우후죽순으로 생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향하는 주제가 서로 다르고 독창성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의 각각의 존재를 그 값어치를 인정을 해주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은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192개인가요? 영화제가 한 200개 가까이 되나요? 그 정도? 답부터 드릴까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요. 2022년 9월 현재 240 몇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0 몇 개 중에는 대종상 영화제, 청룡상, 영평상 이런 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열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빼면은 100개 정도입니다. 100개 정도에서 영화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규모나 뭐 등등을 놓고 봤을 때 영화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30여 곳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국제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채 20곳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만 보고 많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새로 생긴 국제영화제가 한국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30개밖에 안 됩니다. 일단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계속 이어가시죠. 그 1년이 52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100개라 하더라도 사실은 매주 한 2개 정도의 영화제가 어디선가는 열립니다. 영화제가 아니라니까. 어쨌든 영화 축제가 뭐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천에서 판타스틱 영화 보러 서울 사람들은 오세요. 근데 오죠. 강릉에 영화 보러 오세요 그러면은 강릉 사람이 많이 가겠어요? 서울 사람이 많이 오겠어요? 1회 때는 서울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을 읽어내지 못하고 지역에 녹아들지를 못했는데 3회 때는 지역이 많습니다. 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평론가님. 죄송한데요. 지금은 이 영화제가 많이 생긴 게 이게 문제냐 아니냐 이유 주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 정리하시면 우리 평론가님 생각에는 문제다, 많다, 우후죽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이유만 잠깐 짧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영화제가 적절했느냐 뭐 이런 것들은 그 영화제가 열리는 곳에 호응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까 이제 뭐 호응도가 이게 영화제를 대변하는 거 뭐 이 어떤 기준이다, 뭐 척도다 이렇게는 뭐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강릉국제영화제의 예를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예. 일단은 우리 배 부위원장님께서는 이거는 나름의 독창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후죽순이라는 평가는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평론가님께서는 이거는 우후죽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의견이 달려요. 근데 이 감독님은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실은 예. 다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영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영화제가 내가 만든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서 국제영화제들이 존재를 하고 네. 그리고 내 영화를 한국 관객만이 아니라 이왕이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서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어떤 한국에 있는 국제영화제가 각자의 정체성과 이게 뚜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를 켜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게 치면 어떤 영화의 장르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소화되기에는 사실은 많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하튼 간에 지금 폐지된 게 국제영화제예요. 그냥 영화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영화제, 진짜 국제영화제였냐 이거죠. 이게 그냥 이름만 국제영화제라고 해놓고 국제적으로 외국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뭐 효과도 낮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창 국제영화제하고 강릉 국제영화제 이름에 걸맞게 국제영화제로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자리매김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3대 국제영화제로 불리는 영화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올해 79회를 했습니다. 칸이 75회를 했고 베를린이 7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3대 국제영화제로 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27회를 하고 올해가 저희는 부천국제영화제 26회를 했고요. 전주는 23회를 했습니다. 3, 4회 해놓고 무슨 인지도 타령인지. 말이 안 됩니다. 아직은 그중에 2년은 코로나였습니다. 축소해서 했고요. 강릉국제영화제를 예를 들었을 때 2020년도 코로나 2차년도에는요. 28억 예산 중에서 15억 반납했습니다. 시민들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빠르다. 아, 너무 성급하다. 네, 성급한 결정이다. 그리고 결코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뭐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기라고 많다는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지. 아니, 그 문제는 아까 정리를 했으니까요. 일단은 국제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과연 국제영화제로서 자리를 잡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지금 던지기엔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배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 팽팽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게 성공적인 것이냐 아니면 성공적이 아닌 것이냐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다른 논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 국제영화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영상 제작인들, 영화인들 그리고 관련 산업에 유기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 이런 거를 실제로 줬느냐, 이른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기적인 협업 관계가 조성이 됐었느냐, 뭐 이런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이 감독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 전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강릉 지역에 영화 관련된 인프라 혹은 제작자 혹은 뭐 이런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로예요. 그 상태에서 강릉국제영화제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정동진 독립영화제라고 하는 것도 20회가 넘었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신영극장이 있긴 하지만 상영관제 관련된 것 빼고는 제작과 관련된 건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영화제가 시작이 됐던 거고요. 예. 이제 영화제를 시작을 했을 때 그해 2019년 8월 달에 김동호 위원장님이 선임이 됐어요. 예. 그래서 3달 만에 영화제를 이제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고, 그때 김동호 위원장이 지역 영화인을 만나서 네. 영화제의 방향과 지역 영화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거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나누었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게 강릉국제영화제의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3편의 작품에 대한 제작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20년도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그때 지역 영화인들이 사실은 뭐 제작뿐만이 아니라 생계 문제까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예.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릉국제영화제에서 필름인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작된 15편 영화를 시정국장에 상영해서 상영료를 만든 감독들한테 줘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실제로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의 교육들, 조금 더 심도 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영화 아카데미라고 한 걸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 프로그래머 양성이라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영화제 프로그래밍까지 가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거죠. 그게 예. 지역에서 영화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역할이었던 거죠. 예. 그게 뭐 전체 예산에서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강릉국제영화제는 분명히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국제영화제의 기능이 영화를 상영하는 소비 기능, 그다음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 지원 기능, 예. 그다음 영화를 유통하는 필름 마켓 기능, 그다음 영화를 교육하는 교육 기능, 이 4가지 기능을 크게 놓고 보면 수행을 하거든요. 예. 지금 강릉국제영화제나 평창국제영화제는 빠르게 4가지 기능을 빨리 수용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전체 예산상의 한계 등등의 문제로 얼마나 그게 이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 효과가 드러나게끔 실적을 거두냐는 문제는 다른 상황하고도 연계돼서 고려를 해야 될 문제고 예. 현재까지 지켜본 결과는 참으로 빨리 잘하고 있다. 예. 네. 너무나 빨리 잘하고 있었는데 폐지됐다. 네. 이게 결론이네요. 네, 지금 배 네. 부위원장님 네. 말씀은. 그나마 2년은 예. 코로나였는데. 예.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이 국제영화제라는 게 영화를 상영하고 가서 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제작 지원 기능이랄지 필름 마켓이랄지 교육 기능이 이렇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거 하나는 뭐냐면요. 요것들을 많이 사전에 우리 이 시민분들 또 강원도민 여러분들 이런 분들한테 널리 홍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아, 이게 영화제가 그냥 가서 영화 보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하나의 문화산업의 기반을 닦는 그런 순기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문화사업 행사다. 이런 인식을 심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거는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폐지 전 단계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폐지 전 단계로 가정을 하고 평점을 한번 매겨볼까 합니다. 자, 평가를 하면 10점 만점이든 뭐 5점 척도든 뭐 편하신 대로. 근데 5점 중에 나는 강릉영화제가 국제영화제가 뭐 요 상태를 유지했으면 이거는 5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 정도 뭐 가볍게 평점 한번 매기고 지나가실까요? 예. 우리 이 감독님부터. 예, 5점 만점이면 예. 그래도 4.5점은 예.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양한 기반도 갖출 수 있게 됐고. 그렇죠. 또,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떤 국제영화제에 소개된 영화들이 예. CGV나 혹은 신영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하고 또 다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런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 다른 지역에 가서 예.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역에서 그런 게 하는 것만 해도 네. 굉장히 큰 기회죠. 뭐 당연히 그런 영화를 보면 누가 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그게 드러나겠죠. 예.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전 국제영화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최소 4.5점에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예.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효과도 있지만 문화적 다양성,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문화 복지에도 기여를 했다. 그런 점에서 4.5점 정도는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배 위원장님 평가 먼저 하실까요? 네. 예. 저는 이마리오 감독님 평점에 예. 찬성을 하고요. 예. 저도 몇 점 충분히- 주실래요? 저도 충분히 4.5점 이상은 줄 수 있다고 예. 보고요. 아까 평론가님께서 강릉국제영화제가 강릉 포럼을 내세운다는 점을 오히려 저는 강릉 포럼이 강릉국제영화제 중에서 가장 부러운 부분이거든요. 아, 예. 그건 김동호 이사장님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예. 김동호 이사장님 모셔가고 싶어요. 아. 참매를 하는 동안에 팬데믹 기간인 2020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토론토 국제영화제 전 조직위원장을 기조 발언을 하고요. 예. 그다음 해외 영화인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국내 8대 영화제 집행위원장님 다 오게 해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예. 자, 이 코로나 시국에서 영화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거 가지고 토론을 했고요.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고요. 네. 그런 자리들이 강릉에 저렇게 10년을 하면은 강릉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 부천은 끝난다. 예. 걱정을 하셨군요. 네. 예. 그 정도로 강릉 포럼이 갖는 그 국제영화제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예. 정말 부러웠거든요. 예. 참고로 저는 경향신문에서 영화 담당 기자 10년 이상 했고요. 예. 10여 개 국제영화제 많게는 깐 같은 경우는 8번 갔고요. 예. 썬데스 같은 경우는 1번 갔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각 영화제를 취재를 했는데 네. 그리고 부천국제영화제에서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릉 포럼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시니까 예. 그건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렇지만 4.5점을 받는데 강릉 포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예. 예. 자, 이재복 평론가께서는 저는 뭐 평점을 굳이 준다 그러면 뭐 한 2.8에서 3점 정도.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 영화제가 왜 특정 기간에만 열려야 하는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요. 기간이요? 네. 예. 11월 6일인가에 열렸어요. 11월 6일이면은 금요일이거든요. 그것도 오전에 열렸어요. 시민들이 국제 영화제를 보는 그래. 그럼 강릉 포럼에서 어떤 영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으러 가보자 했는데 그 생업에 나가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에 포럼을 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영화제가 지역에 녹아들지를 못해. 물론 뼈리 내리는 과정이겠지만 아까 이제 부럽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영화인의 관점, 또 영화를 정말로 이거를 어떤 평생의 업으로 또는 그런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고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분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이런 거죠. 내 돈 가지고 왜 니들만 해? 이런 관점들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제의 유용성이 효용이 있느냐, 여기 기대 효과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영화인을 폄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우리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정리 좀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복 평론가께서는요. 일단 낮은 평점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평점을 낮게 주신 이유가 이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는 면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영화인들만을 위한 영화제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을 못 끌어내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예. 자, 그까지 정리하고, 자, 이 감독님, 예. 지난해에 강릉국제영화제 평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이제 거기를 보면 거기에 쓰여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1회
영화제는 55.4%였고요. 그런데 3회가 됐을 때 79.9%로 엄청나게 올라갔죠. 영화제 만족도가. 조사 대상은 누구를 그 대상으로 영화제에 온 했죠?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영화제에 거죠.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요? 영화제 온 예. 관객들이겠죠. 예.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온 관객 비율을 봐도 예. 강릉 시민이 50.2%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1회 영화제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영화제가 한지도 사실 잘 몰랐다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3회 영화제 때는 50% 이상의 지역민이 참여를 한 거죠. 그렇게 보자면 어떤 뭐 강릉 포럼에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영화인들의 중심적인 이야기라면 네. 영화제 자체, 그다음에 영화 말고 다양한 어떤 부수적인 프로그램에 시민들 참여도와 만족도는 사실은 굉장히 상승했고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갔던 상태였던 거죠. 예. 자, 이게 국제영화제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게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또 이런 평가까지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예,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 폐지가 된 걸 가지고도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 논란과 관련돼서 잠깐 또 짚어볼까 합니다. 자, 강릉 그리고 평창 국제영화제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불과 2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충격적이다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게 갑자기 폐지가 됐을까라는 의문이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 국제영화제 하던 여러 지역에서 국제영화제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아니면 다른 나라의 경우라도 이렇게 국제영화제가 갑자기 폐지되는 경우 혹시 사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거 제가 예. 지금 현업에 있는 후배들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예. 그다음 다른 국제영화제 집행위원들 예. 전화까지 해서 여쭤봤습니다만 네. 그런 사례를 찾지를 못했고요. 예. 단지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적어도 서구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적어도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네. 축소하느냐, 예. 뭐 정체성을 뭐 주제를 다르게 하는 뭐로 하여튼 큰 변화를 꾀하느냐, 예. 뭐 어떤 그런 논의 과정도 없이 인지도 낮다, 지역경제 활성 기여도 낮다, 없애. 예. 이런 거는 한국의 망신이고 한국 영화인들의 망신이고 강릉시의 망신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배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국제영화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된 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강릉이 최초가 되고 이건 좀 보기에 따라서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강릉국제영화제 폐지를요, 이 지난 지방선거 때 지금은 시장이 되신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예. 그런데 자, 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당선이 되신 거거든요. 예. 그때 혹시 이 김홍규 시장이 후보 시절에 이 국제영화제 폐지를 주장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알고 계시나요? 뭐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시장에 대한 어떤 흔적을 지우고 새로 출발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장님, 지금 김홍규 시장님이 들고 나온 거는 뭐냐, 토목건축이에요. 예. 골프장도 20개 짓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거죠. 예, 일단 선거 공약으로 국제영화제 폐지를 주장을 했고 일단 당선이 됐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선택의 결과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거는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 국제영화제를 폐지하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금방 이재복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시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강합니다. 아쉽다고 한다면 당선되고 나서 공약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빠르게 이 선거 공약을 실천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복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이 그게 아닐지라도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국제영화제에다 지원할 예산을 회수해가지고 뭐 육아장려금 아니면 출산장려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생각컨대는 이게 문화예술 사업, 뭐 문화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던 건데 이거를 갖다가 뭐 우리 아까 대화 중에도 나왔지만 정동진 독립영화제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하면 그나마 좀 이 충격이 덜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단체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예산 이런 게 좀 밝혀진 게 있나요? 그거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들은 바가 전혀 없고요. 예. 뭐 아마 그 저희들이 들은 거는 기사로만 접했죠. 6월 달에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 네. 그 회수되는 예산을 가지고 정동진 독립영화제나 혹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겠다라고 예. 하는 게 기사, 그리고 거기에 출전 인수위라고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영화제를 중단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온 거는 출산 장려 정책에 사용하겠다라고 나와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죠. 예. 출산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고까지 저는 본 방송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본 방송을 들었고요. 예. 자, 그랬을 때에 선거 유세 기간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예. 강릉국제영화제 폐지에 찬성을 했다고 해요. 왜? 자기네한테는 그만큼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아, 강릉 지역에 있는 다른 문화예술 단체에서 강릉국제영화제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했대요. 이 기사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네. 찬성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증액을 요청을 했다는 거죠. 지원 요청을. 예. 거기에 유권자 후보께서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말씀을 하셨겠죠. 예. 거기서 아니요, 출산 쓸 거예요, 육아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네. 당연히 그랬다고 그러고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말을 바꾸신 거죠. 예. 육아장려금에 쓰겠다. 예. 이거는 시장께서 이 국제영화제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고 네. 문화산업에 대한 공부도 전혀 안 돼 있고 예. 그 하나 우리 저 배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강릉시가 국제영화제 관련 지원 예산으로 30억을 책정했다가 그 중에 뭐 27억 가량을 회수하면서 폐지가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3억입니다. 아, 33억이요. 예. 올해 저희는 62억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예. 33억이 부천시 예. 예산금이고요. 예. 저희는 국내에 있는 모든 영화제들이 부러워하는 네. 영화제 후원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 부천국제영화제 후원회가 예. 부천 관내 기업인 상공인들이 회원이 되셔가지고 예. 많게는 얼마에서 크게는 얼마까지 예.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게 예. 후원금을 내는데 예. 그 후원금이 6억 원 규모. 예.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7억대를 받고요. 예. 경기도로부터 7억대를 받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지자체들이 지원과 시민 후원회 회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 정체성에 맞는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예. 1년 내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점은 모든 국제영화제가 다 마찬가지라는 그러면 거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정도의 아닙니다, 예산 지원이 아닙니다.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예. 20억대에서 점점 이렇게 26회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커왔죠. 오히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도 올라가고. 갈수록 커졌다라는 거.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비교의 대상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이긴 한데요. 영화제가 이제 폐지가 돼서 이로 인해서 지역 문화,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피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영화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화 제작 지원이 없어지다 보면, 네. 어떤 실제로 지금 영화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지역 자체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강릉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으로 서울로 가겠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영화를 만든 거를 내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보여지고 싶고 보여지는 기회들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평창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영화인들을 위한 지역 섹션이 따로 있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역에서 하니까 당연히 지역에서 영화하는 사람들 영화를 트는 것들을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배려를 하고 우선권을 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한 이점들이 사실은 다 사라진 거죠. 그러면 강원도에서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이 영화를 들고 뭐 부산을 가든 부천을 가든 이래야 되는데 당연히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상영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면 지역에서 국제영화제가 치러지면 사람들이 극장을 가서 영화를 보던 혹은 영화제를 하네? 그러면 어떤 영화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올라가요. 네. 그러면 지역에서 진짜 영화를 찍을 때 장소를 빌리고 뭐 사람을 섭외하고 장소를 렌탈할 때 굉장히 수월하죠. 호의적이죠, 예. 아무래도.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다 사라지는 영화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게 금액을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사라져서 무지 안타깝습니다. 예. 평창국제영화제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은 정말 가져와서 잘 다듬어서 우리도 접목을 시키고 싶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창국제영화제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시네마틱 강원입니다. 이 시네마틱 강원이라는 게 지역 영화인들, 신인 영화인들 상영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영화는 어떻게든 만들어요. 예. 근데 가장 큰 안타까움이 상영할 데가 없다는 거죠. 네. 관객과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 시네마틱 강원을 통해서 평창, 강원도에 있는 영화인들이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네. 관객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산 가고 네. 다른 지역에 다른 영화제를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예. 네. 그 말씀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게 제가 어느 자리에서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강릉에 그 휴가를 와서 지역 예술인들이 만든 문화 예술 작품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갈 수 있는 마켓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장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게 정말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뭐 엉뚱한 대안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엉뚱한 대안 뭐 어떤 대안이 나온 겁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예. 뭐 청년 뭐 대학생 뭐 영화 축전이라든지 예. 뭐 아니면은 뭐 요즘에 뭐 좀 무식해서 이제 그런 거니까 드라마 뭐 어워즈를 한다든지 뭐 내지는 하여튼 영화와 관련되는 아니면은 뭐 시나리오 작가들한테 뭐 고려를 상금을 걸고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다든지 또는 다큐멘터리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대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루아침에 그렇게 없앤다는 거는 결국은 전직 시장 흔적 지우기에 맞는 거다 예. 이런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계속해서 전임 시장의 업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국제영화제가 폐지됐다라는 주장을 우리 이재복 평론가께서는 계속해서 펼치고 계시는데요. 또 관련해서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영화라고 하는 이 매체, 미디어에 대한 이해 없이 졸속으로 이 영화제를 자신의 업적으로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던 거 아니냐라는 또 일종의 반론이죠.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영화제를 예. 통해서 지자체의 어떤 브랜드나 이미지가 좋아지는 건 전 사실이라고 봐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위해서 영화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화제라고 하는 걸 총체적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네. 이걸 목적으로 하면 사실은 그런 영화제는 오래 갈 수도 없고 다 망하고 네. 문을 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감독님 말씀은 이 지자체 홍보 수단으로 국제영화제가 활용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영화제가 제 기능을 하면 그걸 통해서 국제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도 도시 이미지의 제고의 효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지자체를 홍보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해도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다만 홍보의 수단으로 영화제를 활용하고자 그 미디어에 대한, 매체에 대한 이해 없이 영화제를 운영하다 보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겠으되 예. 하시면서 예. 영화제에 대한 공부가 더해지면서 시작한 그 목적을 110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 이미지를, 지자체 이미지를 제고시킨 걸로 인해서 도시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는 제재신임을 받을 수 있고, 예. 그 목적에 좀 더 충실하게 가면서 출마하신 분도 목적을 달성하고, 네. 그 지자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목적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그 목적에 충실하게끔 시행을 하면은 그렇게 설정한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배 부위원장님께서는 멀리서 이 강릉까지 오셔서 지금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중간에 제가 이제 말씀의 중간에 이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강릉시에서 당사자분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네. 반론의 기회를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일정 정도에서 말씀을 좀 자제를 부탁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수위를 많이 낮췄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강릉과 평창 국제영화제 폐지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짚어봤습니다.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 국제영화제와 같은 문화행사는 단기적인 경제성이나 수익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행사는 적어도 문화적 다양성, 문화복지, 그리고 문화사업, 기반조성, 또 연계된 관광산업, 이게 복합적으로 고려돼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 내린 잠정적 결정입니다. 앞으로 강릉시나 아니면 영동 지역에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행사의 설치나 폐지를 검토하실 때 이런 점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